예,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 도남일동 지역구 의원 김호식입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처음인데 어쨌든 초선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이렇게 지적드린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좀 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부구청장님에게 뭐 질문드리거나 지적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뭐 이따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뭐 지적이나 뭐 질문이 이제 무게가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고 좀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구청장님한테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이제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렸던 이유가, 이제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그 모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세요.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같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기가 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두 가지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벼운 이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성북구 기금 규모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6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 결산 기준 타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사 지방자치단체 경우에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성북구는 이렇게 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가? 이것이 이제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재정공시 내용을 보니까 2013년부터 계속 그래 왔더라고요. 그 전부터 똑같았겠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성북구 그 기금관리 기본 조례상에는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타구는 몇 개의 기금이 있는지 제가 이제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운영 중인 게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2개의 기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전체 현재 적립된 금액은 한 1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청사 건립 기금이 이제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새로 신설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 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사 같은 게 오래돼 가지고 다시 짓거나 이런 데가 아마 몇백억씩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일반에게 출연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아마 공영청사 건립기금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은 한번 파악해서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본 질문이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된 건데,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뭐 당연히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이제 이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그 성북구는 17개 기금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이제 2개가 부족해서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2개가 이제 그러니까 기금이 없죠. 이제 예, 조례상으로는 기금을 하게 돼 있는데 기금이 2개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제 2개의 기금이 장애인 체육 기금하고 5개 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예. 장애인 체육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 5월 3일 날 조례가 이제 신설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내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이제 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5개 광고 정비 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기금은 신설이 되었는데 연간 그 전입 가능한 게 그 5개 광고물 수입금을 가지고 이제 이게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연간 적립 가능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현재는 일반 회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일반 회계 그 전입금
그 추계를 좀 봐가지고 가능하나 이게 법정 기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개 광고물 그 정비기금이 법정 기금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게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하고 이제 어제 이제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회계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이게 때문에 이제 예, 예, 그래서 조례상으로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예, 그렇게 되는데요. 조례상으로도 이제 그 뭐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일반회계에서 이제 돈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어서 예, 그렇게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산 돈이 적립이 안 되더라도 그 기금이 조례에서 이제 하게끔 돼 있으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결성이 돼야죠. 이제 거기서 기금의 수입을 뭘로 잡을 건지 아니면 세입을 뭘로 잡을 건지 세출을 뭘로 잡을 건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운영위원회가 왜 안 만들어졌는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이 조례에 있는 거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법정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금이 이제 그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기금 적립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먼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모든 걸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는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금년 5월에 이제 조례가 신설되고 이제 시행 규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시행 규칙도 만들도록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5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가요. 얼마 안 되긴 했으니까. 그 이제 이 17개 기금 중에서 그 장애인 체육기금 그다음에 5개 광고물 정비기금 외에 아동기금도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예, 아동기금이 지금은 그 지출은 하지 않고 예치만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똑같은 지적인데요. 예, 예. 그거 이제 지출을 안 하고 적립만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뭐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들게 돼 있고 예. 거기서 그 세입 세출을 다 거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안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심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행 규칙으로 만들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 말까지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래서 예, 드린 예. 말씀이에요. 이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야죠. 예, 구청장님 방침이 꼭 옳으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침이 조례보다 우위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가급적인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지켜지면 사실은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뭐 그것까지 제가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했지만 이제 곳곳에서 이제 버젓이 있는 조례를 안 지키고 버젓이 있는 규칙을 안 지키는 사례들이 몇 개를 봤어요 벌써부터.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의원님 구정 질문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일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구정 질문 끝나고 나서 관련 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그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은 좀 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거 3개 빼놓고 그러니까 14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14개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구성이 돼 있는 그 위원회가 실제 그 14개는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예, 구성 규칙에 의해서 다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이제 내부와 외부가 섞어서 같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저도 뭐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그 내용을 봐서 이제 거기 뭐 구간부, 구의원, 민간위촉직 해가지고 이제 정원까지 다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이제 이들을 해서 민간위촉직하고 구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지금 구성은 돼 있다. 14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구성이 돼 있는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실제 운영 실태를 제가 3년간 좀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 3년간 파악을 해봤는데 그 심의가 총 110회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면 심사가 12회, 그렇게 전체의 한 11%만 대면 심사를 했고 89%인 98회를
서면 심사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아주 긴급한 사항은 이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제 서면 심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제 가능한 한 앞으로는 좀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기 뭐 시행규칙 그 내용에는 이제 그 정기회 임시회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이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거기서 이제 기금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일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서면 심의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사실 뭐 10월 달에 그걸 다 진행을 하고 계셨을 건데 그 이제 그 기금의 운용 계획 2019년 기금 운용 계획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안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서면 심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 지적한다기보다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기금 지금 성북구에만 해도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기금만 해도 그 17개 다 17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부구청장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 17개 기금위원회 다 다니시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근데 그 기금관리 기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3조에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단서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단서에 보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정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통합 운영하는 것도 전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일부 구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기금 액수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는 한 400억, 500억 되는 데 같은 경우는 통합 기금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65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세입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통합 기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살짝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이 적으면 같이 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지면 중요도 때문에 나눠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아니요, 그 통합 기금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 그 통합기금 말고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다른 조항에 있는 그 통합관리기금 말고 예,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거는 이제 여유자금 같은 관리한 게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아니고. 예. 예. 그 13조 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3조 1항 단서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 방안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시간 잡고 가면 안 되는데. 그 이제 그 마무리 삼아서요. 어쨌든 그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개폐를 해야죠.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청장님 그 결정하셔서 뭐 개정을 하면 될 테고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 협조 받아서 이제 하더라도 있는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예, 이제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청장님이야 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는 뭐 눈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김우섭 위원님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공단 문제나 아니면 재단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타이밍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때 해야 된다.
이제 제때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이제 바래지니까 이제 그 재단 문제도 아까 뭐 그런 문제가 오늘 공교롭게 김우섭 위원님이 이제 재단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제 제가 지금 공단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 공단도 지금 임원이 공석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총장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4개월이 됐어요. 만 4개월이 돼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조직의 안정 측면은 이제 갖춰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1본부장, 2본부장이 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직이 취임하는 건 아니지만 경영지원실장도 공석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이제 그 구에 이제 감사 담당관이 이제 당연직 그 감사로 돼 있는데 그 구의 감사 담당관이 또 공교롭게 공석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공단은 지금 이사장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 간부 중에는 그 이사장님을 제외한 감사, 사업 1, 2본부, 경영지원실 이제 간부는 없고 이제 직원분들만 계시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거는 좀 그것도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이 신임 청장님 문제라기보다 이제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이제 취임이 벌써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타이밍상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또 이사장님 신분도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부분은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공단이 이제 성북구 내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조직인데 이 크고 중요한 조직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그 사업 1본부장, 2본부장이 그 상임이사로 보하게 돼 있는데 그 상임이사를 지금 공석으로 아직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제 한번 아까 그 문화재단과 유사한 경우인데요. 지금 저희 공단에 와서 좀 내부 면면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 공단이 계속 이제 적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연간 몇 천만 원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7억,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계속 이제 적자 형태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상태 유지는 좀 곤란하구나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좀 여러 형태로 현재 지금 우리 공단에 임원이 총 9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1본부장, 2본부장 그리고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는 이제 그대로 현재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공단의 이사장님은 현재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 정말로 경영에 좀 전문성, 이런 정치적, 정무적 이런 전혀 고리 없이 공단 좀 이렇게 사업 수완 여기에 전문성 가진 분을 좀 한번 공모를 해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최근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그리고 1본부장, 2본부장 이 부분도 좀 약간의 좀 기구 개편 내지는 조정을 좀 이렇게 일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지금 복귀를 했지요. 최근에 복귀를 했고 감사실도 지금 저희가 감사 담당관이 전임 청장님 이후에 본인의 이제 기간에 의해서 이제 퇴직은 하셨는데 감사 부분도 좀 과거에 했던 그런 관례를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을 좀 한번 외부에서 도입해볼까 이런 공모를 해볼까 이런 생각에 조금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델 잠깐 말씀드렸는데 준비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죠. 많으실 거고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실 건데 이제 거기 만약 그 타이밍이 늦어지면 그 색이 바래지기 때문에 지금 감사 담당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잖아요. 이제 잘 뽑으셔야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리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조례나 이제 그 규칙에 따르면 이거 하나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례 규칙을 이제 좀 지키고 가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임원이 이제 그 공석이 되거나 이제 거리가 되면 이제 그 이제 구청장님, 공단 이사회 해가지고 각각 이제 2인씩 추천하고 구의회가 추천하는 3인 해가지고 그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시기가 임원 임기 만료 또는 그 외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성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설치 운영 규정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예정되지 않은 결혼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으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심사숙고하셔서 이제 선임이 늦어지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이제 있는 규정은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십사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그거 하시고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임원 추천위원회 이제 구성까지 포함을 그 구청장님이 또 추천을 하셔야 또 구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추천을 할 것이고 할 것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감안하셔서 이제 향후 계획을 한번 제가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떤가를 여쭤보기가 좀 뭐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게 사실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지금 상임이사 자리 두 자리가 공석됐던 시점이 한 분은 2015년 9월달 퇴임하셨고 한 분은 그 전에 퇴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안 두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뭐 청장님 책임이 아니고 절대 이제 그 전에부터라도 너무 관행적으로 규정 위배가 이제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요 공약 사업 중 이제 정책 우선순위와 이행 계획 준비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제 질문 일지를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만 4개월이 지났는데 그 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 계획이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제 뭐 어제 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도 이제 강평에서도 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제 성북구 공약관리규칙 위배를 떠나서 향후 이제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행감 중에 이제 그 공약 사업 그 추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인데 거기에 이제 그 부서별로 권역별로 총 이제 51개 공약 사업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서별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제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그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제 어떤 정책 사업에 이제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이번 행감 때나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은 이제 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던 사항은 사실은 이제 그 공약 이행 계획안이 나오면 그걸 보고 그 방향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논의를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다리다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건 포기하게 됐고 지금 이제 행정감사 기관에 받은 자료 일부 내용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그 회의에서는 이제 청장님의 향후 4년간의 이제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저희가 듣고 저희 의견도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51개 공약 사업 중에서 이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몇 개를 그 순위별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구청장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북은 이제 그 정책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가장 큰 우선순위 사업이 뭐 이를테면은 공용 주차장 마을마다 이건 공통적으로 뭐 갑을 관계없이 계속 좀 심각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북선 경전철, 그다음에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램프, 교통정체 해소, 뭐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뭐 이 집창촌과 주변 유해 환경업소 이런 형태의 좀 우선순위가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때 사실 설문조사 할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임 후에는 그 검토를 좀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중 다수의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사업 예산이 좀 용이하게 빨리 어디서 수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몇 가지 해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영 주차장 이 부분, 그 다음에 하양 램프, 그 다음에 동부선, 그 다음에 집창촌 문제, 그 다음에 기름동 복합 문화 미디어 센터,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뭐 저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뭐 하양 램프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우리 이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뭐 내용은 어쨌든 살짝 달라졌지만 얘가 이제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도 그 서울시에 계실 때 이제 굉장히 애쓰신 거를 제가 잘 안다고 이제 그때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잘 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요. 이제 그다음에 뭐 공영 주차장 같은 문제는 사실 이제 근데 이제 그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꾸준히 추진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88번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한번 저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완결된 이행 계획안은 아니고 이제 공약상 그 내용이요. 저 제목이 공약 사업명이 88번지 집창촌 주변 정비 및 도심 재개발 조속 추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느낀 게 88번지 집창촌 주변 정비면 이거 이제 말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창촌 주변 정비면 주변 정비해서는 뭐 소용없잖아요. 이제 집창촌을 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집창촌 주변 정비라고 하니까 이거는 집창촌을 정면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제목부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런 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조금 살짝 벗겨나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88번지 집창촌의 존재 그 자체가 성북구 변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다른 정책은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주거 정책, 어떤 교육 정책, 어떤 뭐 저기 환경 정책을 써본들 성북구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기름 역세권이고 상업적인 땅에 어둡게 이제 빛이 안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갑구 울구의 경계선에 또 위치해 있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뭐 다른 정책에 큰 의미가 없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거 하나만 매달릴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그 정도의 무게 중심은 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공약 내용에 이게 저기 추진 방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신속한 진행으로 집창촌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상업지역 기능을 회복한다는데 이게 재개발을 전제로 이제 거기 이제 물론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집창촌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아까 그 88번지 그 주변 정비 및 뭐 재개발 4년여 동안 이 공을 제가 남기고 싶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죠. 뭐 여러 많은 후보들이 그보다도 더 디테일한 주민들에게 좀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 공약들 했지만 뭐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가식적으로 나 당선시켜주면 바로 하겠다. 저는 이런 것은 절대 실효성이 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내걸었고 뭐 현실적으로 좀 집창촌은 저희가 행정에서 바로 어떤 행정 조치를 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사실은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창촌 주변 유해 환경업소 정비는 주변으로부터 서서 이제 정비해 나가자 이제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매경책 같은 걸 연대. 그렇죠. 이제 그 일대.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좀 효과는 지금 있어요. 지금 뭐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 구에 지금 그 TF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매경집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좀 만들어져 있고 집창촌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하고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F팀에 우리 김호식 의원님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환영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대환영인데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민선 6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7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믿긴 하지만 지금 이제 삼양로 매경집에 이제 거기에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성북구에서 사실 먼저 나서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사실은 워낙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주민들이 다 조사해오고 강북구 사례 조사해오고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었던 건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다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요 문제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맞추도록. 참고로요,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엊그제 그 치안 협의를 했었거든요. 치안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매양집은 저희가 더 이상 그 업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걸 어떻게 설득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문을 이렇게 잠그고 하는가 봐요.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서 CCTV를 보고 밖에서 누가 오는 것까지 봐가면서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현재 주간에건 야간에건 기습적으로 저희 지금 뭐 단속반 홍보반이 가서 기습적으로 가서 음식이나 이런 데 봐서 몇 군데는 아마 영업정지 뭐 어떤 처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이런 것 몇 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좀 꽤 많은 성과는 좀 올리고 있는 걸로. 그 관련해서는 사실은 삼양로에 매강집이 늘어났던 배경은 예. 이제 강북구가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네. 어디론가 와야 되는데 오기가 편한 곳이 사실은 그 자리였어. 그 삼양로 네. 그 라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그게 또 그쪽에 몰리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삼양로에 매경집이 문제가 아니라 88번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88번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매경집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근데 그 문제는 일단 그 이제 추후에 더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그 한두 개만 더. 참. 혹시 그 총장님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가 성북구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뭐 실행 계획이나 이런 걸 계속 구상하신 적은 있나요?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제 선거 기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예. 했더니만 영구적으로 이걸 존속시키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민들이. 예.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해서 연간 C로부터 지금 한 4, 5천만 원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아직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 조례 자체의 적정성이나 아니면은 한계나 이런 거는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꼭 맞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제 뭐 바꾸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고민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그 이제 청장님 이제 또 석관동 사시니까 그 이제 그 한예종 관련 그 공약 사업 이름이 한국예술조각학교 이전 저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자료로 받았더니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이제 이전 저지인데 향후 계획은 학생 4천여 명, 교직원 400여 명,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공동화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중앙부처에 요청. 이건 뭐 이전 저지가 아니라 뭐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게 뭐 저기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 돼서 이게 물론 이제 이 안이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나온 이제 내용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 한예종을 이전하는 데 대해 이전 저지에 대한 안이 이제 제가 중간에 받긴 했지만 이것이 다 나름대로 이제 부서 내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나왔던 결과일 텐데 내용이 88번지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한예종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한예종은 지금 양면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요. 뭐 이를테면은 주민들의 뭐 서명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또 기재부, 그 고위 관계자들을 지금 국회에서 끊임없이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 해서 끊임없이 국회에서 불러서 여기에 관해서는 향후 계획에 드는 반드시 지역 우리와 협의를 해라. 심지어는 저희 지역 그 기동민 국회의원께서는 만약에 협의 없이 임의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상임위를 그 이유로 가서 끝까지 이걸 가만 괴롭히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직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뭐 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를 저희가 인용해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계획은 일절 없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마무리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